대해서 이은복 한국가축방역관리협회 전문위원께서 해주실 텐데요. 저거 준비하는 동안 소개 좀 해드릴게요. 한국항공대학교를 졸업을 하셔서 공군 장교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카톨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도 수료하셔가지고 여러 경력이 있으신데 고려대학교 제16기 방역 전문가 과정도 수료하시고 대통령실 및 관저 코로나19 방역 용역 총괄을 하셨던 그런 경험과 현재 서울공항 방역 용역도 맡고 계시고 방역회사 파불의 소장으로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표창도 많이 받으셨어요. 육군 참모총장 표창, 국방부 장관 표창, 사령관 공로 표창, 기타 등등 이라크 평화 재건 사단장 공로 표창의 다수, 군 경력과 함께 방역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이은복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브로 이은복입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지만은 제가 이제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실무 경력 위주로 제가 이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바퀴벌레, 파리, 모기, 쥐, 빈대 이런 것들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개체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경력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시는 바 같고요. 제가 어떤 학술적인 내용이나 이론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 럼피스킨 당시 어떤 그런 방역 내용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가축 방역 위생 관리를 위해서 나아갈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럼피스킨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소 전신에서 피부병 증상으로 인해서 유량 감소,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요. 치사율은 10% 이내입니다. 흡혈성 매개 곤충인 파리, 모기, 찐득이 등을 매개체로 해서 주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됐고 이것이 이제 유럽, 아시아를 거쳐서 94년 만인 작년에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어떤 전염병도 전혀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요 진행 경과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작년에 네팔 등 아시아 국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10월 19일 서산 한우 농가에서 첫 의심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확진 판정이 되면서 위기 경보로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바로 이제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둔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신이 접종되었고 백신 접종이 11월 초에 완료가 되면서 이제 진정서를 적어들면서 12월 말에 이제 모든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렇게 종결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가축 방역 위기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진행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이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방역 방역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산 차단을 위해서 매개체인 모기에 대한 밀접 방제,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한 후에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약 3주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3주 동안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건소, 그 다음에 농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전국 소사육 농가 95,000호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0일 모든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서 상황이 진전되기 시작했고 12월 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까요? 아쉽지만 백신 효과는 1년간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모기가 증가하자 각 지자체별로 추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럼피스킨 SOP의 주요 방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심각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주변국 사항 발생 시에는 관심, 그다음에 국내에서 의심축 발생 시에는 주의, 국내 발생 시에는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부서의 임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차단 방역을, 그다음에 농축협회 공동방재단이 농가 현장 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시랄 수 있는 관심 단계에서 가축 소유자는 농장 주변 모기, 찐득이 등 흡혈성 매개곤충에 대한 주기적인 방제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단계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추동 방역팀 출동해서 차단 방역을 시작하고요. 심각 단계에서는 좀 더 강화된 차단 방역, 그리고 농가 주변 매개체에 대한 일제 소속 등으로 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가축 소유자는 농장 주변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연막 소독 등의 공간 살포만으로는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데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SOP에서는 모기 방제법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충 방제와 성충 방제를 구분해서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화학적 방제로 약제와 장비 등 모든 것들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이 방제 요령이 잘 기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또는 농장주가 직접 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시 위기 대응은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잘 실시해서 상황을 좋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매년 해야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성충 제거를 위해 공간 살포에 대한 집중 방제로는 개체수를 줄이는 데 제한됩니다. 또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에 대한 방제 책임이 있지만 의무 대상이 아닌 농가는 방제 효과 평가가 불명확합니다. 또 럼피스킨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모기 또는 해충을 매개체로 하는 새로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잘 만들어진 위기 대응 메뉴를 추가해서 평시에 모기 등 매개체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매개체의 개체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에 대한 평시 모기 방제 부분을 강화하고요. 바이러스 매개체에 대한 평시 개체수 감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서식 장소를 제거하고 평시 가축 방제 절차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모기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기 종류, 개체수, 진감 여부, 지역별, 기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전염병 대응에 활용하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원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평시 가축농가 모기 방제 및 데이터 수집에 수요를 하고 전염병 상황 발생 시에는 방제 지원 임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평시 가축농가 방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럼피스킨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축농가 특성상 모기뿐 아니라 쥐, 찐득이, 파리 등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문가 같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긴장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시 방제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모기는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암컷 한 마리가 2, 3개월 만에 한 1억 마리를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는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도 주요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간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방제 그런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요. 또 이것들을 잘 매뉴얼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들을 잘 활용을 해서 현재 그 사람이 사는 공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기에 대한 개체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매뉴얼을 가축방역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착안해야 될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농가 평시 방제를 통한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유충 방제와 성충 방제를 병행해서 시행해야 하고 평시 방제 절차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유충 방제를 위해서는 농가 주변 산란 장소와 유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성충 방제를 위해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살충제를 공간 대량으로 살포해도 크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은 평시이기 때문에 살충제에 대한 활용보다는 포획 장비를 활용해서 주로 포획을 하고 부분적으로 잔류분무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방제를 들어갈 때 동일한 절차에서 규격화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작업자가 어떤 농장에 들어가든지 동일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평시 가축 농가를 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출입 절차가 작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기 생애주기에 따른 복합 방제법입니다.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요약해 보면요, R 단계, 유충 단계, 성충 단계 어느 한 단계에서만 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 방제는 성충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 방제를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모기는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단계까지 약 10에서 14일 동안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충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은 어제까지 물속에 있던 유충이 날개를 달아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충 방제를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유충 단계 방제가 성충 방제보다 더 쉽고 효과적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모기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충 기간과 모기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산란장소 제거와 유충 방제가 중요합니다. 산란장소 제거는 우선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가축농가 특성상 비포장 구간이 많기 때문에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은 물웅덩이들이 곳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늪 등의 산란 장소는 식별해서 주기적으로 매몰 처리하고 매몰할 수 없는 이런 용수통일 경우에는 망을 씌워서 모기들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충 단계에서는 IGR과 BTI 등 성장 억제제를 활용해서 유충 방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회성 투약으로 끝내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충 조사를 통해서 유충 방제 지점을 작성하고 목록으로 작성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투약 지점, 투약 일시, 투약량 등을 작성해서 모니터링하고 약효 지속 시간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유충을 또 재조사를 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 투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제 사이클, 즉 점검하고 투약하고 모니터링하고 투약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지 유충들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성충 방제는 물리적 방제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농가에 적용 가능한 비해충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 트랩, 포획기, 포집기, 살충기 그 이름도 다양하고 성능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이런 장비들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구입해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획 장비별로 방법과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장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끔씩 인터넷에서 보는 사진 중에 가장 어이없는 사진이 뭐냐면은 오픈형 축사, 즉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붕과 기둥만 있는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축사에 기둥에다가 포충기를 달아놓고 정말 많이 잡힌다고 광고하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축사에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야산에 있는 온갖 벌레들을 다 둘러보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위치 선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서 적합한 설치 수량과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모든 장비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를 확인하고 포집된 해충의 어떤 해충을 식별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장비별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행해충이 유인되는 UV 파장대를 이용한 장비가 유문등, 살충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은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성능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모기만을 특정해서 포획하는 데는 좀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해충 방지 조명은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좀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장비인데요. 위에 있는 것과 반대 개념, 즉 벌레들이 모이는 UV 파장대를 제거하고 조명 기능만 이제 활용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도 실제로 농가에 적용할 때는 사전에 성능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기 포획만을 위해서 만드는 장비가 이제 CO2 트랩이라든지 유인제 트랩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모기 포획의 효과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도 가축 농가에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가축 자체가 내뿜는 CO2라든지 그런 이제 냄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CO2라든지 유인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알지모기 트랩은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장비인데요. 이거는 산란전 암컷 모기만을 포획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비입니다. 즉 산란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암컷 모기를 포획함으로써 증식이 되는 걸 막는 목적이고요. 이 장비는 위치 선정이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현장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은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각 장비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별 코드를 부여해서 이력을 관리하고 해충 통계 작성에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성충 방제 시 살충제 사용은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간 살포는 농장 주변 풀숲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농장 주변 풀숲 등에 작용을 하는 것은 모기가 이제 흡혈 전후에 쉬는 습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살포 시에 주변에 있는 가축이라든지 꿀벌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사량과 방향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잔류 분무는 농장 내부 벽면에 실치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축이 닿는 곳은 작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류 분무는 일반적인 분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계가 달린 전용 분무기를 사용해서 40ps의 압력으로 800의 일자 노즐을 사용해서 3m의 벽을 10초간 도파하는 속도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3m의 길이를 10초간 작업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속도거든요. 그만큼 약재가 충분히 벽에 도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숙련된 현장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하게 되면은 그 약재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가축농가 종합 방제의 예시입니다. 방제 수단별로 전문가에 의해서 최적의 장소의 작업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작성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가 작업을 실시해야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금 해충 데이터를 평시에 수집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매개체 관련 질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농가별 장비별 그리고 농가별 해충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모기 유충과 성충을 보고 종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해야 합니다. 또 평시 가축농가 출입 시에 교차오염 방지 절차 준수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해충이 차량에 부착해 이동하지 않도록 농가 입탈 전에 반드시 살충 소독을 하고요. 또한 모기 잡으러 갔다가 어떤 다른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살균 소독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평시 매개체 통제로 가축 방역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시 방제는 연간 단위 방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방제는 효과가 제한될 뿐입니다. 서식지와 산란지를 제거하고 유충 단계 방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제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해충 종류, 월별 개체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매개체 관련 전염병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시 농가 출입 시에는 교차염 방지 절차는 필수적으로 준수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문 방역인에 의한 평시 해충 관리를 통해서 농장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서식지, 산란지를 제거하고 시설 보안을 컨설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약품 및 장비 사용법,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농장주와 방역자 이중 체크로 방역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가축방역 위생관리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축농가 방역예산치료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전문 인력이 평시 매개체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가축방역분야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하면 평시 방제 부분이 만들어지고 또 현재 있는 위기 상황시의 방제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방제 축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가축방역 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차분하고 꼼꼼하게 하면서도 시간을 거의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은복 소장님 강의에 질문 있으신 분은 거수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옛날에 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앞으로 굉장히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도 그렇고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이거 매개체 수집하고 그 방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영역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 이 방역협회에서 그런 영역 사업에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진드기를 각 지역별로 소농장이라든지 해서 매년 이렇게 지역을 선정을 해서 영역 사업을 하고 있고 질병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수집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좀 이런 전문성들에서 농가에서 제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하게 되려면은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곤충 매개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농장은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농장이라도 돼지, 소, 닭, 오리 또는 여러 가지 숙종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농장들을 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 사례들을 발굴을 하면서 이렇게 현장 확대를 하면은 농가 중에서 선진화된 농가들은 이제 추진이 될 거고 유럽이나 외국에서도 다 이런 방역 중심들이 국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간 단위의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사업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 사단법인 방역협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또 정부 과제도 참여하고 또 농장에 대한 성적들도 좀 올려주고 국민 건강 보건에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문 과장님 말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선진화라는 말은 또 합리화라는 말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학회를 우리들이 갖는 것 자체가 그런 올바른 길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악화가 야화를 구축하는 그런 잘못된 후진적인 방역 생태에서 이제는 좀 좋은 방법과 좋은 제도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농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역이 되도록 우리 특히 검역본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